핵전쟁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11월 4일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모두 펜실바니아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칩니다.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가 결국 미국 대선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지만 3억 5천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은 인구 1,300만 명의 펜실베니아 주민의 손에 따라 결정되게 생겼습니다. 과거 펜실베니아주는 민주당의 세력권이었지만 미국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정치권에 의해 철저히 소외되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선에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대선의 판세를 결정하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하며 몰락을 방조했던 민주당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착취했던 고용주의 정당인 공화당을 선택할까요? 펜실베니아의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마지막까지 시소게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굴 선택할지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은 대선 주자들이 상대방을 극우와 극좌로 비방하면서 민심이 분명하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 성향은 갭이 너무 큽니다. 한쪽은 전쟁을 계속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전쟁을 그만하자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대응하자는 측과 대응하지 말자는 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 여부에 따라 들어가는 돈도 천문학적으로 바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와 함께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 의지대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행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와 가수들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편이 갈라지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편가르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우는 민족끼리 뭉치는 걸 선호하고 극좌는 계급을 중요시하여 가진 자와 프로레타리아로 나누어 놓길 좋아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모두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움직이길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이 극우를 대표한다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은 극좌를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성향이 극우와 극좌로 편향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회가 양편으로 나뉘어서 줄서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선거 후폭풍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인종별, 출신지 국가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경우 85%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의 경우 중국인이 많아서인지 과반을 넘는 숫자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히스패닉계는 출신지별로 이익이 달라지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별로도 지지하는 정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감수성, 온화함, 감정적인 불안감이라는 성격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지배력, 의무감, 감정적인 안정 등의 기질이 우세합니다. 성격적으로 분류한다면 공화당이 남성 호르몬을, 민주당이 여성 호르몬을 더 자극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이슈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은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그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트럼프가 돼도 문제고 해리스가 돼도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구 전체가 환경 문제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한다면 책임 문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자칫하면 민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장벽을 세워서 이민자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자의 일부를 유입시키지만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